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왜 하필 조지아주 현대차 엘서울 공장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가 왜 하필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배터리 공장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원래부터 악명 높은 그런 노동조합이고,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노동조합도 전국 화학 섬유식품 산업 노동조합 소속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강경 노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 노조에다가 화섬 노조. 그러니까 현대차는 금속 노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화섬 노조인데 전부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 중에서도 가장 강경 투쟁을 일삼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게 전국 화학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LG화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다 민주노총 소속 애들인데, 얘들이 지난 8월에 뉴욕타임스 스퀘어까지 가가지고서 반트럼프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벌인 건데, 지금 현대차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또 LG 엔솔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애들도 가담을 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가담을 했겠죠. 그래서 지난 8월에 민주노총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까지 가서 반트럼프 시위, 그것도 왜 거기 가서 반트럼프 시위를 벌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애들이 여기 많이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장이기 때문에 LG 엔솔도 여기 같이 합작을 했는데, LG 엔솔 얘들도 엄청난 그런 강경 노조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 애들이 걸핏하면 시위하고 집회하고 반미 투쟁하고 이런 애들인데, 그것이 이번에 트럼프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트럼프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뭔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475명이나 되는 대규모,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체포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그냥 체포한 게 아니에요. 손발을 묶고 또 쇠사슬로 채우고 일일이 한 줄로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말이죠. 이거는 중범죄 다룰 때 그렇게 하거든요. 마약범죄 다룰 때 그렇게 하잖아요. 조직범죄 다룰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법 체류라면서요. 불법 체류 정도를 그렇게 대합니까? 이거는 뭔가 이 안에 그 미국이 단속을 나왔을 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쇠파이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심지어 총기를 가지고 대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장갑차를 동원했겠습니까? 왜 헬기를 동원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경찰들이 한 사람만 그냥 왔을 경우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본 거 아니에요. 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봤을까요? 바로 이런 민주노총 조직이 여기에 침투해 있고, 이들이 강경 투쟁을 일삼고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한다는 것을 입수한 거죠. 미국이 그렇게 무슨 만만한 나라입니까? 모든 것을 할 때는 다 그 증거를 찾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완벽하게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미군이 강한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전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래요. 벌써 나온 얘기에 의하면 증거를 다 하나하나 채집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미리 내사를 한 거죠. 그리고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들이닥친 거죠. 왜냐하면 그냥 들이닥치지 않았을 때 이쪽에서 저항을 하거나 쇠파이프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냥 한 번에 진압을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그야말로 불승분자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475명 안에 물론 훈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갖다 나와서 지금 풀려난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지금 풀려나지 못하고 지금 체포돼서 유치장에 있고, 그리고 구금시설로 지금 옮겨졌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특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특사가 가서 해결될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만나 보고서
이제 이재명을 면접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 사실은 말이죠. 트럼프가 원래가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도 그 제니박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번에 협상이 끝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노노노 안 끝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도 협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만났느냐? 바로 이재명 면접봤다 이거지. 이재명의 속내를 갖다가 확인했다 이거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했다 이거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봤다 이거지. 트럼프가 뭐 일기 때도 대통령을 했는데 경험이 있잖아요.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만나본 사람인데 심지어 김정은도 만나보고 뭐 푸틴하고 만나고 맨날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재명을 딱 봤을 때 어떤 견적이 나오지 않았겠어? 이재명이 견적을 뽑은 거죠. 견적을 뽑고 나서 결단을 내린 거야. 이제 트럼프가 하나의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게 중요한데 이재명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이제 정했다, 확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예를 들어서 뭐 좋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뭐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거 아니고 그야말로 강하게 다뤄야만 굴복하고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없어요. 이제 굴복만이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뭐 25% 지금 계속 현대차 25% 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일본은 뭐 벌써 15%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경쟁이잖아요. 결국은 일본하고 경쟁입니다. 그럼 10%가 얼마나 더 대단한 거예요. 1억짜리 자동차면 1,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일본과의 경쟁은 끝났어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더군다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 공장 짓는 것도 하나의 전부 다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배터리 공장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 자동차가 그냥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저렇게 더군다나 현대차를 적으로 몰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겠습니까? 오히려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현대차가 사실 많이 팔렸던 것이 저번에 G80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골프 선수가 유명한 타고 가다가 그때 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또 다치지 않고 또 그때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팔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악명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실줄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결코 이미지잖아요. 차도 이미지예요. 차가 성능만 갖고 삽니까? 그 이미지 갖고 사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벤츠 그러면 뭐 성능도 좋지만 벤츠를 타면은 뭔가 고급 이미지 마찬가지야. 그런데 현대차가 저렇게 무슨 범죄 마치 조직처럼 범죄 소굴처럼 저렇게 되면은 이거 그야말로 이게 상당히 현대차를 파는데 시장이 있을 거고 아마 그 점유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사실 한미 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더 걱정할 지금 지경인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왜 저렇게 지금 그렇게 강경 진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에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여기도 또 화성노조 얘들이 지금 가 있는데 얘들이 또 뉴욕 타임스퀘어까지 가가지고서 반 트럼프 시위를 하는 등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미 미국 측의 어떤 각인 어떤 강성 노조 그리고 폭력 시위 이런 각인이 벌써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고 나서 협상에서 어떤 유리한 어떤 그런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원래가 또 능수능란한 사람이어서 일단 그렇게 겁을 주고서 그래가지고 너 할래 안 할래 관세 협상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관세 협상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거 아닌가. 지금 26조를 투자한다고 그랬던 현대차까지도 저러는 걸 보면은 니네 투자 안 해도 돼. 지금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카미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한국에 투자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한국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에 돈 써가지고 미국 올라 그런다. 그러니까 한국 투자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세 협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뭐 쇠고기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삐걱거린 것 같아. 정말 한심한 겁니다. 만약에 쇠고기 가지고 삐걱거렸다면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면 그리고 대만 문제 가지고 삐걱거려가지고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면 이게 뭐 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금속노조, 민주노총, 화성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반 트럼프 시위를 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강경 진압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